그럼 지금까지 크롤된 데이터를 파이썬에서 어떻게 검색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김연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크롤된 데이터에서 찾기 위해서는 파일을 하나씩 열어서 검색하여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을수록 검색 속도 역시 그에 따라 많이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인덱스라는 특수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여 검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루신이라고 하는 전문 검색을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신은 현재 아파치 최상위 프로젝트로 운용되고 있으며 처음에는 자바로 시작하여 현재는 C++, C#, 펄과 같은 다양한 언어로 포팅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파이루신은 내부적으로 자바 루신 코드를 파이썬으로 랩핑하여 호출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교재 462페이지에서부터 465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따라 하신다면 쉽게 설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루신에서 사용되는 주요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널라이저는 이름 그대로 문자열을 루신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토큰 형태로 분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번 예제에서 사용된 스탠다드 애널라이저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불용어 처리, 모든 문자를 소문자로 처리하기 때문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고 이메일과 같이 특수한 포맷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인식하는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애널라이저 클래스로는 스탑 애널라이저, 심플 애널라이저,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분석을 위한 특수한 CJK 애널라이저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덱스 저장을 위한 디렉토리 클래스로는 크게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FS 디렉토리와 메모리에 저장하는 램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메모리에 저장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속도는 증가하게 되나 영구적인 저장을 위해서는 FS 디렉토리에 이용하여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에는 저장을 해야만 합니다. 인덱스 라이터는 인덱스를 생성하고 갱신하는 역할을 하며 생성 시 인덱스가 저장될 디렉토리 객체와 토큰을 처리할 애널라이저 객체를 인자로 전달받게 됩니다. 루신에서 인덱스에 추가될 데이터는 모두 디렉토리 객체 단위로 추가되게 됩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하나의 텍스트 파일을 도큐먼트 객체로 생성하였으며 개별 도큐먼트 객체의 검색에서 사용될 정보를 필드로 하여 도큐먼트 객체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도큐먼트 객체에 필드를 추가 시 옵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덱스 필드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 파일 시스템에 접근 없이 인덱스의 조회만으로 그 내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덱스 필드에 필드 값을 저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덱스 자체 크기는 작아지게 되나 필드의 값을 보기 위해서는 조회된 키로 해당 파일을 접근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쿼리 객체는 쿼리 파서의 파서 메소드에 의해서 생성되게 되며 이때 인재로 검색할 키워드와 검색 대상이 될 필드를 입력받게 됩니다. 다양한 검색 옵션에 따라 검색하는 방법이 틀려지게 되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색 결과로는 히스트 객체가 반환되며 검색 결과에 대한 도큐먼트 객체의 ID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조회는 히스트 객체를 순회하며 get 도큐먼트 객체를 이용하여 개별 도큐먼트를 읽어오는 형태로 도큐먼트 객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루신의 클래스를 이용하여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블로그 서치 클래스가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메소드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웹크롤러가 수집한 데이터 파일을 검색하기 위한
인덱스를 생성해야지 됩니다. 또한 인덱스가 만들어진 후 다시 크롤 돼가지고 추가되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크롤러에 의해서 새로 추가된 데이터만 인덱스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메소드들도, 그러한 기능들도 가져야지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최종 인덱스한 시간을 기록하여 인덱스를 갱신할 때 데이터의 수정 시간과 최종적으로 인덱스한 시간을 비교하여 그 이후에 추가된 데이터만 인덱스에 갱신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처리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2개 이상의 필드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해야지 되며 저희는 이번 예제에서 블로그의 아이디와 블로그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exact 매칭이나 prefix 매칭과 같은 다양한 검색 방법을 지원해야지 되며 검색 결과는 블로그명과 파일 형태의 투표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보의 조합을 이용하여 원본 객체 URL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블로그 서처 클래스의 주요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메소드로 업데이트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메소드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크롤된 데이터에 대해서 인덱스는 항상 최신의 인덱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메소드 하나만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롤러에서 인덱스가 호출할 때, 메소드를 호출할 때 처음 하는 것이나 갱신되는 것이나 구분할 필요가 없이 이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인덱스는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게 되도록 그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검색에 대한 메소드로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존재하며 검색 방법을 exact 매칭으로 할 것이냐, prefix 매칭으로 할 것이냐, 검색 필드를 내용만 할 것이냐, 전체냐 할 것이냐에 따라서 총 4개의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메소드로 검색 결과는 모두 다 힙 객체를 리턴하기 때문에 힙 객체를 받아서 저희가 알맞은 형식으로 변환하는 make result format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러한 메소드들은 실제 내부적으로는 외부에는 공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언더바 2개를 메소드에 붙임으로써 내용을, 이름을 숨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덱스한 시간과 인덱스한 시간을 갱신하고 읽어오는 함수 메소드가 있습니다. write rested update time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파일에 마지막으로 인덱스한 시간을 기록하게 되며 read rested update time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인덱스한 시간을 반환하게 됩니다. 만약 인덱스를 처음 만드는 경우에는 파일에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즉 저장하는 파일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none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생성된 클래스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게 되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블로그 서처 클래스는 클래스 생성 시 크롤된 데이터의 위치와 인덱스의 위치를 인자로 전달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인자를 이용해 가지고 블로그 서처 클래스를 생성하게 되며, 블로그 서처 클래스를 생성 시 가장 처음에는 업데이트 인덱스 메소드를 호출해 가지고 인덱스를 최신 상태로 만들어줘야만 됩니다. 지금 저희 예제에서는 간단히 몇 줄만 적었지만 실제 검색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덱스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개별 파일을 일일이 검색할 필요가 없이 인덱스만 가지고도 검색해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예제처럼 블로그의 내용에 기묘하나가 들어간 키워드를 정확히 일치하는 것만 검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질을 해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블로그 서치에 대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전체 코드 및 추가적인 설명은 모두 교재에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 블로그 서처 클래스뿐만 아니라 파일 검색을 위한 예제도 있으니 그것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